네, 반갑습니다. 김지순입니다. 26년도 1월 1일입니다. 지금 이제 새벽인데요. 아마 다들 어제 25년도를 마무리하느라 바쁘게 보내셨을 거예요. 뭔가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마지막 날이니까 막 파티하면서 보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을 텐데, 이제 그거 끝남과 다 같이 또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26년도라는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어제 멘토님과 만나서, 어, 마지막 날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사실 처음이었죠. 멘토님을 만나서 한 해를 보낸 마지막을, 말씀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뜻깊었고, 감사했고,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경제를 붙잡는다 라고 해요. 사실 경제를 붙잡는 게 목표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이 있는데, 왜 경제를 우선순위로 잡아야 하는가 라고 돌이켜 봤을 때, 경제 문제를 붙잡는다는 거 꼭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경제 문제를 붙잡는다는 건 타인의 어, 어려움, 타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에 빠져서 내가 돈만 벌려고 하는 건 그냥 이기적으로 돈 버는 거고요. 진짜 돈을 벌고 진짜 경제 문제를 붙잡는 것에선 그 상대의 문제 해결이에요. 내 문제 해결 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그러니까 되게 다른 돈을 법니다. 되게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사명 정신으로 묵묵히 해나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돕는지를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로징은 정체성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근데 이게 나를 위해 나의 경제 문제만 생각해서 무조건 돈 벌어야 돼, 돈. 이거에만 하는 사람은 진짜 큰 돈을 벌 수가 없고요.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없고요. 오해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안에는 꿍꿍이가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이게 이 상대를 돕는 거다라는 생각도 깊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오해받을 생각조차를 못하게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도에 경제를 당연히 붙잡아야겠죠. 근데 그 경제를 붙잡는다는 건 내 문제에 빠져 있어서 덩덩거리지 마시고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타인의 문제점을 알고 그 타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돈을 뺏는 겁니다. 그게 저희 멘토님이 언제나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계속 좀 더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경제 문제를 붙잡는다는 게 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돕기 위한 그런 사명감으로, 그런 책임감으로 해야 한다는 걸 이게 느껴져서 26년도에 여러분들도 더 경제를 붙잡는 한 해, 곧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돈은 벌어집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떠한 기술력과 어떠한 도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네,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말하고 있는 저도요. 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근데 이게 맞아요.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는 돈도 있고요. 거기에는 신뢰도 있고요. 거기에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점점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돈을 벌지 않으면 자신의 정체성은요, 옛날 정체성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투명하지 못하고 본인은 계속 살고 있어요. 이 누구한테 속든 속아요. 마귀한테 속든 세상에 속든 부모님한테 속든 이 문화에 속든 속고 삽니다. 그 속고 살았던 그 문화에서 깨부셔야 해요. 그 깨부시는 게 당연히 쉽겠냐고요? 어렵죠. 그러나 함께 할 때는 당연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쉬운 것들이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서 내가 내년에는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지, 내가 어떠한 키워드와 어떤 걸 붙잡고 살 것인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업을 하시다가 25년도에 결과가 안 좋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망해도 괜찮다고요. 망해도 괜찮다. 그냥 그때부터 시작하면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를 사실 누구도 그냥 머리로는 알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망했을 때의 감정과 그 하강 국면이 맞이했을 때의 그 주변에서 보여지는 시선들, 그리고 나도 나를 자책하고 있는 나의 시선, 이런 모든 것들을 해내기가 사실 어렵고 무섭고 두렵고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만약에 진짜 내가 계획했던 모습의 내가 아닌 걸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괜찮다.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이런 걸 믿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그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 주변에서 어떡하냐, 문제인 걸로만 보여지면 결국엔 나쁜 선택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범죄자가 될 수 있고요. 누구와 함께 하냐에서 거기에서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있고요. 거기서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도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데 내가 또 누구와 함께하고 어떠한 메시지를 붙들고 살고 있느냐가 또 더 중요하다.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25년도에 만약에 뭐 잘못된 결과를 내가 맞이하고 있다, 내 현재가, 여러분 그 안에서도 배울 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결과만 보고 누구나 그래요. 결과만 보고, 특히 이런 예,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결과로 따져서 내가 중간에 잘했던 부분까지도 싸그리 다 잘못된 것처럼,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 결과와 연결돼서 보여지는데요. 그냥 잘한 거는 잘한 거고, 뭐, 결과가 나쁜 것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조금 무능해서 내가 그거를 알지 못해서 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걸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오히려 기회다. 그거 있죠. 어차피 망할 회사라면 막 직원도 몇 천 명, 회사 규모도 막 몇십 조 원, 이 정도 가서 망하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한번 망했을 때 그때 가서 배우는 게 더 좋아요? 차라리 조금 한 개인 회사, 그냥 직원도 없이 나 혼자 좀 해보고, 아니면 10명 정도 직원이 있을 때 좀 해보고, 시행착오를 망해보는 게 나을까요? 음.
후자잖아요. 어차피 망해서 깨달아야 되고 내가 그 안에서 배워야 된다면 작은 것에서 실패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으로 이어갔을 때 크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못했다, 못 살았다, 거기서 배우세요. 배우셔야 됩니다. 그냥 아유 운 나빴어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결코 못 배워요. 네, 그래서 어떤 걸 하더라도 좀 깨닫고 배우고 거기에서 수정 보완을 해가면서 알아야 돼요. 개돼지처럼 닭대가리처럼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누구도 있어요. 네, 그거를 깨부시는 사람이고 저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성을 버리기 위해선 여러분들 안 되고 어려울 때 더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배워서 그거를 발판을 잡고 다시 일어나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길 바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